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5학년도 25년이죠. 25년 3월 26일 수요일에 치러졌던 고3 전국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모의고사 항상 제가 해설할 때 이렇게 종평을 정리하는데요.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 단어, 해석, 내용, 그 다음에 선택지 각각 어땠나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단어 수준이 꽤 높았죠. 모든 단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꽤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어요.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어에 비해서는 해석이 가능했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죠. 그리고 하지만 내용은 어려웠지만은 오히려 몇몇 문제를 제외한다면 답을 선택할 때는 많이 까다롭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처럼 킬러 문항은 분명히 없긴 해요.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난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거.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아마 이런 추세가 갈 것 같고요.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읽기가 꽤 까다로웠죠. 즉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또 해석만 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죠. 즉 단서를 잘 찾아야 되는데 단서 찾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에서 말했으니까 답이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힘들어지고 있네요. 듣기는 일단 설명을 제외하고요. 18번부터 한번 볼게요. 좀 비교적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울까요? Note, 주목해 주십시오. Change, 변화가 있었어요. Submission deadline, 마감 기한. 그래서 마감 기한이 언제가 된다 이러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마감일 얘기 나오는 2번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앞부분에서는 꿈을 꿨어. 액터가 되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하지만 경고 없이 블랭크 상태가 돼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한 줄도 대사를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죠.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었는데 좌절하는 좌절 모드로 가고 있네요. 익사이티도 거의 괜찮지만은 나머지는 말이 안 되죠.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은 주장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anti-persuasion, 설득에 대해서 뭔가 좀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대. 이런 말이 나오고 따라서 한 가지 이유, 변화가 so hard, 굉장히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즉 사람들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 unwilling, 의지가 없어요. 기꺼이 안 합니다. consider information, 정보 고려하는 거, 그들의 믿음과 against, 반대되는 것,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연결가 은근히 많죠. 여기도 따라서고 dealing with opposing viewpoint,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deal with 처리할 때는 being a bit more indirect, 약간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 되는 게 effective,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information, 정보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That is why, 그래서 expressing doubt can help, 의심을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읽으면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expressing doubt about one's own view,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 표현하는 게 실제로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으로 봤을 때는 5번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간접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 나왔고 그 간접적인 태도라는 게 자기 생각을 약간은 의심한다라는 느낌만 줘도 상대방이 귀를 연다는 얘기인데 사실 딱 5번이 이 아래 내용들은 5번에 언급이 없지만은 나머지 선택지에서 좀
뭐랄까요? 전혀 반대로 말하거나 관계없는 게 나온 걸 볼 수는 있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 함축 의미.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오답률 7위, 그 다음에 정답률이 대략 한 50%로 나와 있네요. 물론 바뀔 수는 있는데 대략 추세가 이렇다는 거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이거를 추론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내용,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지어서 OX로 가는 거. 두 번째는 앞뒤 문맥으로 추론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문은 좀 큰 그림, 즉 숲을 보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Unity는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과학과 철학의 어떤 단일성. Old Classic Sense.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 아마도 가장 잘 묘사됐을 거예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는 correspond metaphysics.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과 correspond to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일치가 되고 trunk 뿌리가 아니라 나무의 줄기는 physics 물리학에 그 다음에 branch 나뭇가지나 열매는 우리가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전부 다 correspond to가 2만 남은 거죠. 대응 관계가 된대요. 그는 간주했죠. The whole system of science and philosophy 바로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간주했어요. as 마치 우리가 오늘날 사이언스 언어, 과학만 간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는 과학을 보는데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을 묶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묶은 거잖아요. 자, 2번 연속은 아니지만 언급이 됐다는 건 일단 중요 소재라는 걸 딱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는 느꼈습니다. Metaphysical principle. 형이상학적인 원칙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justify, 정당화되어진다. 그 결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실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self-evident, self-evidence, 스스로의 증거, 어떤 자명한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결과를 보여준다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call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실제 생활에 써먹는 기술하고 결합된 걸 얘기하는데 이론적 과학이 아니라 consist 다음에 in이 나오죠. consist in 어디에 존재하다죠. of가 없잖아요. 존재하다 구성되다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not only 메카닉 역학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ethics 윤리학에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철학을 얘기하고 윤리학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문과 이과 양쪽 걸친 거란 얘기죠. 어려운 것은 뭐냐면 from 뭐로부터 전반적인 원칙 이거는 밑에 있죠. 데카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 이 두 개를 합쳤던 이 두 개로부터는 그 어떤 결과도 derive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정확하게 agreement with observation 관찰과의 일치하는 관찰이라는 게 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한 관찰과 일치를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원칙들이 intelligible, plausible 뭔가 지적으로 보이고 또 plausible 그럴듯해 보여. 여기서 말하는 이런 원칙들은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것으로부터는 어떤 결과도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플러서블해 보인대. 그러므로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나무가 가운데서 잘렸어요. 나무 얘기가 나오네. 아까 그 처음에 나무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함축 의미가 밑줄 진 부분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그래도 해석은 되는데 그 다음에 for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 바로 그런 기술적인 결과의 박탈 아까 위에서 no result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필요해. 뭐로부터? physical principle 물리적인 그 원칙으로부터. 근데 그것은 trunk 그 줄기 부분에 있는 거. 과학은 새로운 센스 의미에서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뭐에 대해서 어떻게 fruit 그 결실이 develop 생기는지 trunk로부터. without regard to the root without regard to는 뭐뭐와 관계없이죠. 루트와 관계없이
뿌리하고는 관계없이. 자, 그러면 나무가 중간에 잘렸다. 일단 다시 복습해 볼게요. 복습 이상하다. 리뷰. 나무가 뭐냐? 나무는 데카르트가 말한 나무인데 그 나무는 뿌리와 뭐 줄기와 가지가 각각 과학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과학과 철학, 또 과학, 이과와 문과가 묶여진 거지. 그래서 통합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잠깐 나온 게 우리는 과학만 본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현대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발표인가 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여튼 뭐 메디신이든 에틱스든 문과 이과 다 그는 그렇게 본 그게 그 사람의 나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쨌든 거기서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요. 나무가 중간에 잘렸어. 그래서 나무가 중간에 잘렸다고 말한대요. 자, 과학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 연구 결과 이런 게 생기는지 루트랑 상관없이 왜냐면 중간에 잘랐으니까 루트는 버리고 어디서부터죠? 줄기라는 부분 즉 physical principle로부터 어떻게든 잘 가야 된다 이러고 끝났어요.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야겠죠? 과학은 디태치는 어디로부터 떼어내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스스로를 분리시켰어요. 철학적인 파운데이션 기초로부터. 그리고 전환을 했습니다. 어디로? 결과를 끌어내는 것. 물리법칙의 근거에서. 2번 형이상학은 첫 번째 priority,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실용적인 결과, 그 결과가 precedence, 이미 선행. intelligible theory, 지적인 이론보다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론보다 먼저기 때문에 메타피직스가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거네. 그 다음에 결과인데 consistent with는 누구와 일치하는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utmost, 최상의 우선순위. 데카르트의 과학 철학에서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은 이동했어요. less reliant, 덜 의존하는 쪽으로. 어디에? 형이상학이나 물리적 법칙에. 5번 과학은 emphasize가 강조하던 데 D니까 강조하지 않는 거죠. 뭐 무시하는 거죠. 윤리적인 고려를 in favor of 뭘 위해서? raw observation, 날것 그들의 관찰을 위해서. 일단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 정도 긴 선택지들을 평가원 문제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맘먹고 길게 냈네요. 내용 자체가 아주 학술적입니다. 시간이 아마 여러분 걸리셨을 것 같긴 해요. 뭐냐 애가 타죠 이런 거. 빨리 앞보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미 도 봤지만은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을 연결된 것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윤리학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잘렸대. 내가 딱 그러면 이제 벌써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뿌리와 상관없이 지금의 과학은 그냥 fruit, 결과. 현대의 과학은 그런 결과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데카르트의 생각에서 바로 뭔가 분리된 거죠. 그럼 뭘까요? 정답은 1번이죠. 과학이 철학과 분리됐다 하는 순간 이건 답이 된 거예요. 철학과는 분리되고 오로지 결과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현대 과학이라고 보는 거. 데카르트의 생각에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형이상학이 우선순위다. 형이상학만 얘기하면 안 되죠. 과학 전반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에는 맞죠. 이론과는 맞다기보다는 지적 이론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했다. 언급은 있는데 지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철학과의 어떤 분리라고 말하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찰과 일치되는 결과가 우선순위다. 그 데카르트가 말한 science philosophies 아니죠. 데카르트는 그 결과만 우선시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오답이 4번이었는데 응용과학이 이제는 이런 두 가지 메타피직과 피직에 덜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이 글에서는 applied science와 physics나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둘에 더 의존이 아니라 뭐에 들어갔어야 돼? 여기에 철학이 들어갔으면 말이 되죠. 그 다음
과학은 윤리적인 고려를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많이 고르진 않았네요. 날과 그들의 관찰을 위해서, 날과 관찰을 위해서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윤리적인 고려만 들어가면 될까요? 철학적인 고려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의외로 4번을 많이 고르셨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은,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던 거니까 중요한 거 원본은 스토리는 필요하죠. 형식, 모양, 구조가 필요해. 그래야지 독자를 끌어들일 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데 기본적 구조에 대한 지식. 뭐 서수라는 과학자가 과학 작가가 쓰게 되는 거죠. 효과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대. 스트럭처가 또 들어갔죠. 그 작가는 어떤 구조가 best fit, 이 동사를 써서 적합한지, 가장 잘 스토리 팩트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 정답은 5번이 들어가야죠. 물론 이제 넌픽션도 물론 중요한 얘기인데, 구조를 얘기한 게 2번하고 5번이 있는데 2번은 뭐 다양한 구조라는 얘기니까 아니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3번 3점짜리였지만 3점짜리 치고는 쉬웠죠. 정답률이 한 69% 정도 나오는데요. 자, 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원해 어떤 거를 shared reality, 형성된 현실 속으로 어떤 social coordination,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넣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거를 묘사해야 돼요. 혹은 최소한은 라벨, 이름이라도 붙여야 된대. 심지어는 가장 객관적인, 오브젝트, 객관적인 추구, 사이언스, 추구, 과학에선 객관성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Framing effective language, 언어의 framing, 뭔가 구성하는 효과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반드시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언어, 라벨 이런 거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depend on 의존합니다. 언어에 의존해요. 추론하든 토론하든 다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언어, 라벨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participle prefix라는 거는 brute reality, brute, 잔인한 현실의 일부래. 잔인한 현실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carry on, 계속될 수 있죠. independent, 뭐뭐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동의는 필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마이클 조던,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말하기를 participle, 이제 입자 알갱이죠. potential well, 여기서 well은 우물이에요. 잠재적 우물 속의 알갱이는 optimizing a function, 기능을 optimize, 최적화시킨다. 그 다음에 그 알갱이는 근데 몰라요. 어떤 알고리즘도 거기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묘사예요. 수학적으로 묘사. 우리를 도와주는 거.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수학적인 묘사라고 해서 그럼 수학이 중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언어 얘기가 나왔잖아요. 라벨을 붙인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묘사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은 언어의 필요성, 현실을 frame, 구성하거나 interpret, 해석할 때 일단 언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럴싸한 게 3번 과학적인 팩트를 확립하려는 방법들, 언어적인 프레임 없이면 안 되고 게다가 과학만 얘기해도 안 되죠. 너무 과학적으로 좁혀 들어갔죠? 1번이 돼야죠. 언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요. 틀림없이 이스테버스트는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인간이 그게 생긴 거. 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스클리어라라고 하는데 밑에 있죠. 공막.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아니지만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 obstacle, 장애물 같은데 왜 필요하냐 이건데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은 인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한대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이제 바뀌잖아요. 자, 그런 걸 계속 설명한 다음에 실험도 나오고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쳐다보는 거에 가치. 근데 눈을 쳐다보는 거죠. 참고로 look 다음에 someone's eye라고 안 쓰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in the eye, 신체 부위를 따로 쓰는 게 영어식 표현이죠. 실제로는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죠. 인간에게 공막이 있는 게 굉장히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면서도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쉽게 우리가 풀고 있는 4페이지로 가는데요. 근데 최근에 뭐 도표나 일지 이런 쪽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이번 3호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도표 문제에서 틀린 게 몇 번이었나요? 정답은 3번이었죠.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Ship to Home 서비스가 2023년에 절반이었다. 딜리버리보다 절반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몇 년이었죠? 2023년 Ship to Home이 1.3이고 딜리버리가 3점인데 어떻게 이게 절반입니까? 절반도 안 되죠? 정확하게 절반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은 1차지 않는 거 3번이었죠. 첫 번째 학교를 뉴욕에서 열었냐? 어디 있나요? 그는 열었다. 첫 번째 학교 뮌헨에서. 이게 뮌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갔죠. 네, 확인 금방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 보시면은 일치하지 않는 거. 네, 정답은 3번이죠. 오직 열려있다 멤버들에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8번 일치하는 거. 항상 일치인지 아닌지 항상 똑같지만은 그래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죠. 일치하는 거는 5번이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시놉시스가 스크린 플레이가 될 것이다. 어댑트. 여러분 어댑트 각색이란 말 기억하세요? 여기는 한글 썼지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이제 진짜 싸움은 5페이지부터잖아요. 29번 어법 문제. 어법이 최근에 뭐랄까 복잡한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작년 수능에 가정법이 갑자기 부활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문장 구조는 항상 물어보죠. 1번은 for making sense. 전치사 뒤에는 동사도 안 되고 투부정사도 안 되고 동명사는 가능하죠. 2번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치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The ignorance, 무지함,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ignorance로 꾸미죠. 그래서 그 ignorance는 shockingly deep, 엄청나게 깊다. 그래서 ignorance와 is 사이에 관계사가 들어갔는데 지식 모험이 built 되어 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완전한 구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쓸 수 있고요. 왜 5번이냐면은 그 무지함 위에 지식이 쌓여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엄청 길죠? 예를 들어서 타오나 밝혀집니다. 대짤 심리 분석이라고 할까? 정신 분석의 시도. 무슨 시도? To delimit 하려는 source를, 에러의 source를 모함으로써 카테고리즈 하는 거죠. 실수들의 종류를. 근데 그 실수는 또 수식어죠. 인간들이 잘 당하는 in the light, 뭐의 관점에서 테라피 상황, 토킹 큐어에서.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어를 찾기 위해서 수식어를 걸러내고 있죠.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attempt를 꾸미는 수식어. 그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by 전치사 플러스 ing 동명사가 역시 꾸미는 말. 그 다음에 to which 관계사로 앞에 있는 mistake를 꾸미는 거. 그러면 다 빼고 나면은 attempt가 주어네요. draw가 동사예요. 의존한다. 잘못된 가정. 뭐에 대해서? normalist condition에 대해서 subject에 대해. 다 빼면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수일치가 틀렸죠? S 붙여야죠. 네, 수일치 틀렸고요. 4번도 비슷하죠? digging.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 스트럭처 속으로. 인간의 심리에 에즈레즈 뭐뿐만 아니라 또 into 어디 안으로 구체적인 embodiment로 인간의 knower. 그 다음에 equipped
요거 조심해야죠. 이때 equip가 동사가 아니에요. 뭐뭇을 갖추고 있는 complex nervous system을. 그래서 다 빼면은 digging이 주어고 show가 동사고요. 대절. 보여주었다. 뭐를 대절. 우리의 mental life는 채워져 있다. 일루전으로. 모든 수준에서 지식에. 그 다음에 from 뭐로부터. 또 계속 나오는데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빼면.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 digging 하는 것이 show했다. 대절을 엄청 긴 대절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showed 자리가 주 동사이고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make, find, consider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make 다음에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 쓰면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거의 뭐 늘 비슷하죠. 자, 30번을 보는데요. 30번이 지금 오답률이 정답률이 45%? 오답률 순위는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정답률과는 상관없이 지문 내용만으로는 아마 이번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내용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아마. 보겠습니다. 확실히 한 가지 이유. 무슨 이유? 카피가 잃어버리는 바로 그 의미. Human connection, 인간적 어떤 관계의 풍부함, 그 다음 intimate, 친근한 어떤 연관 이런 걸 잃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현대 기술이 카피를 엄청 쉽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래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카피, 뭐 종이 복사하고 뭐 파일 복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방법인데 카피 방법. 이용 가능한 우리에게. 이것은 never, 절대로 뭐하지 않았어? 더 강력하게 풍족하지가 않았어? 그 말은 현재 완료. 지금까지는 풍족한 적이 없다? 지금이 가장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복사하기 지금 쉽잖아요. 이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상실의 느낌이라는 게 attend, 어디에 존재했어? 우리의 강력한 수단에. 그 수단은 reproduce. 얘도 복제하다죠. 다른 모르면 안 돼요. 그 수단인데, 복제하는 수단인데 강력한. 뭘? 우리가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 수단의 우리의 어떤 상실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래요. 상실감? 뭘까요? 아까 여기 루스트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오라라는 걸 썼어. 이러한 상실 오라라고 했는데 자, 그것은 없어져.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인 복사에서 없어지는 게 바로 이 오라라고 하는데 어차피 루스트는 앞에 루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어서 이해하면 사실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술작품, 여기 예술작품이죠. 예술작품의 그 오라, 분위기라는 거는 복사할 수 없어요. 기계적인 어떤 기술로. 그래서 이 복사가 예술품, 미술작품 복사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군가의 유명한 그림을 복사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쉽게 지금은 복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그림도 있고. 그렇지만 sense of loss, 뭔가 의미 상실이라는 게 생기고 바로 그런 예술 작품의 오라가 카피가 안 돼.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복사하는 순간. 루스나 이런 얘기죠. 그 유명한 뭐 반 고흐 그림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칼라 복사 엄청 좋은 복사기로 뭐 5천만 원짜리 복사기로 복사한다고 해서 그 숨결이 있겠니? 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기술적인 복제. 근데 그것이 어떤 수준에 도달한 거냐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복제하도록 모든 트랜스미트 전달되는 예술 작품을 다 복사. 지금이야 복사기가 너무 발전했지만은 옛날에 지금 1900년까지만 해도 복사하려면 손으로 다 일일이 밀고 했지만 어쨌든 복사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로 그래서 뭘 일으키냐면 가장 심오한 변화, 대단한 변화. 바로 그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있어서. 누구나 유명한 그림 복사할 수 있다면 대중들이 막 누구나 한 장씩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클림트의 그 키스 그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 기계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substitute, 대체했다. plurality of는 많은 이란 말입니다. 많은. plurality는 원래 다원성, 복수 이런 말이거든. 카피를 독특한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언제든지 복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카피를 대신할 수 있어요. 카피를 대체할 수 있어. 자, 여기는 substitute A for B 구조예요. 좀 전에 제가 잘못 읽었네요. substitute A for B는 B를 A로 대체하는 거죠. 독특한 그 존재감을 카피로 대신해.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원작을 카피로 대신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라고 이 사람 주장하고요. In addition to 다음에 ing. 예술을 전환시켜. 그 다음에 청중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전환, 그 관심을, 그 예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벤자민이 주장한 게 뭐냐면 기계적인 복제는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워는 랜드 밑에 있죠. 분열시키는, 전통을 분열시킨다고. 어떻게 해서? interfere with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물, 즉 미술품의 원작자를 방해. 근데 그 사물은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전통의 어떤 망에 박혀 있는 건데 중요한 거에서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내용 굉장히 어렵죠? 기계적으로 복제, 유명한 작품을 복제하면 전통을 찢어버린다. 전통을 찢어버린다. 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원작의 어떤 뭐랄까요? 품격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원작자에게는 방해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자, 전통에 대한 디보션, 헌신, 전념, 몰두는 twofold. 뭐 두 배라고도 하고 이중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중적이다 이거죠. 양쪽 측면이 있는데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concern. 여기서는 누구누구랑 관계 있다. 사물에 존재하고 관계 있다라고 이 사람 믿고 있어요. 정답은 네, 5번이었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전통을 해체시켜버리기도 저자를 방해한다 이렇게 나쁜 말이 나왔잖아요. 나쁜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딜 봐서 전통에 몰두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답이 보니까 2번이 많았네요. 아니 3번? 3번이 많았네요. lost. 그 다음에 ability도 많이 고르셨는데 어휘 문제는 네, 일단 이렇게 내용이 어려우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밑줄 어휘가 반대말이 들어가서 맞아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밑줄에 그 단어의 반대말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 걔는 틀렸다고 봐도 돼요. 5번은 그렇게 설명드린 거죠. ability면은 반대말 inability잖아. 기계적 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 여기서는 더 쉬워졌다고 했잖아요. 복사가. 그 다음에 없어졌다의 반대말은 뭐 생기다나 보존되다인데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루스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제 30번째 꽃 빈칸 이지만 네, 이번 시험에서는 빈칸의 정답률이 낮진 않았네요. 31번 정답률은 꽤 높네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반복 진술이죠. 우리는 뭐 불확실한 거 싫어한다는 얘기 나오고 우리는 쉽게 tempt 유혹받아요. 퀵 솔루션에 정착하기를.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감과 어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죠. 우리는 fixed star, 고정된 별이 우리를 안내해 주기를 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한 거고요. 고정돼 있고 변치 않고 결국에는 의존할 만한 지식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한다. 그럼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이번에 stability 안정성이죠. 여러분 반대말 찾아보실래요? 바로 3번이 반대 개념이죠. 플러드티란 말은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거잖아 원래. 유동성이란 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만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플러드티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2번 보시면 사르트르 나오네요.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열쇠 구멍을 통해서 어딜 들여다보고 있거든? 근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쳐다본단 말이야. 그 타인의 시선은 항상 unnerving,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recognize ourselves in it. 우리가 지금 관찰당한다는 거, 인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상상은 누구에 대한 상상이야? 그들의 우리에 대한 판단. 아, 저놈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요? don't 다음에는 recognize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인지를 못하는 것도 이유가 돼요. 그게 바로 불안한 이유래.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물러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그 인식의 인식. 해석 되게 어렵죠.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인식의 인식.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내 생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explain away는 꼭 필수 수건 아닌데 막 둘러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 이 인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은 독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판단 받도록.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자, is all about.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라고 읽으면 돼요.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면 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란 얘기니까. 바로 두려움인데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뭐 할 수 없다라는 추측만 하고. 자,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에 접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베스트 초이스를 확신할 수 없다. 컴프렌드 이해하는 거죠? 사회적 컨센서스 합의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견해의 블러드티,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정답 1번이죠. 남이 뭘 보는지를 몰라. 남이 나에 대한 생각이 뭔지 모른다. 이거를 한 번에 찾으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 33번 정답률이 지금 현재는 45% 정도 나오네요. 오답률 순위 5위군요. 인지되는 거리. 사물에 인지되는 거리. 즉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인지하는 거리. 어디 있는 거? 멀리 있는 관찰자로부터. 그것은 자주 생각되어집니다. subject to 많이 나오죠. 뭐뭐에 영향을 받는 거. global. 이것은 지구가라기보다는 좀 폭넓은 한계. in the sense 어떤 의미에서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들이 모두 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관찰자에게서 멀리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네. 뭐냐면은 대략 같은 거리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가? 그 다음 이런 관찰은 어떤 생각과 관계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난다. 시각적인 표면에서 끝나고 거의 뭐 하늘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네요. 끝난다. 한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것은 hard limit, 확고한 한계로 뭐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워크하는데요. 이걸 넘어가. 가장 먼 평면을 넘어가면은 그건 더 이상 perceive, 인지되지 않아요. 저 멀리 움직이는 것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shrink, 축소되고 있어. 멀리서 보면은 콩알만하게 보이잖아요.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은 게 어디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집도 뭐죠? 장난감으로 보이고 이런 말 나오죠? 조그맣게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인지가 되거든요. 멀리에서 가장 먼 평면에. 서브타임 밑에 있죠? visual angle, 앵글의 각도잖아요. 시각적 각도에 대하는 동안에 어떤 각도? 먼 어떤 거리에서. 정확하게 읽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인지, 시각적 인지에는 한계가 있구나. 어디선가 끝나는구나. 조그맣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정보를 캐치했으면 잘한 거죠.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은 따라서 자 읽어볼까? 1번 boundless는 한계가 없는 거죠. 시각적인 공간에 한계 없는 reach. 우리의 이제 시야가 도달하는 그것을 증명한다. 그 다음에 한계를 표시한다. 인지. size, consistence는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성이면 계속 똑같은 걸 말하죠. 불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을 더 vivid, 생생하게 보이게 한다. approach, 다가갈 때. 그래요? 그 다음 사물을 뭐하게 하냐? 더 커 보이게 한대. 그 넘어갔을 때. 5번 reference point가 보통 이제 참조점이라고 하거든요. 참조점을 제공한다. 기준점이라고 보면 되죠. 계산하는 것 정확한 거리. 정답은 네, 2번이죠. 이거잖아요. boundless는 반대잖아요. 반대죠. 무제한이 아니죠. 근데 보니까 1번 고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반대로.
매년 그래요. 매번 그래요. 모의고사 보면은 오답률 높은 거 보면은 빈칸에서 특히 반대로 고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골랐다는 거는 내용은 대충 알았는데 정확한 방향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거 들으신다면 쉽지 않죠 사실. 34번 보시면은 이것도 정답률이 47%대네요. 예술과 과학에서 아까도 그런 질문 나왔는데 또 나오네. aesthetic, 미학. 단순함의 미학은 뭐를 촉진시키냐? 정확한 전달, 메시지 전달을 촉진시킨대. 단순하면 둘 다 체계적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예술은 by definition 명확하게 와일드하고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라고 믿고 반면에 오직 과학만이 메소드 체계적으로 규율이 잡혀 있다고 믿어. 비록 그렇지만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는 뭐라고 시사하냐면 예술도 자주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framework and forms 어떤 구도, 뭐 그림의 구도 틀이나 형태 같은 게 허락한다.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보면은 뭐 예술가들이 말하는 거,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예술적 관행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뭐 하는 대신에 리버레이팅 뭐 해방적인 느낌을 가지는 대신에 자유, 뭐 없는 자유, 어떤 제한이 없는 자유라는 거는 항상 패러라이즈 예술가에게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레임워크 어떤 기준 틀이 없으면 우리는 end up 결국에는 진공 속에 그 진공은 no response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리밋이 필요하구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구나 요게 또 잡혔으면 돼요. 아까 좀 유사 소재가 있었죠. 그 스트럭처 강조한 거랑 그 다음에 누구누구 말하기를 게임의 법칙이란 게 prerequisite 전제 조건인데 예술적인 자유에서 오히려 예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리밋이 필요하고 프레임워크 필요한 것처럼 확고한 뭘 제공해야 형태나 구조를 이 룰이 제공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구조라는 게 예술가로 하여금 make use of 사용하게 한다. 바로 어떤 chance 우연이라는 뜻인데 우연의 선물 재능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보여질 수 있어요. 혼란이 아닌 카오스가 아닌 방식으로. 오히려 form, structure, 룰이 있어야지 잘 그림을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대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1번 예술가는 자신을 제한시켜야 돼. 2번 창의적 생각이라는 건 그 독창성을 유지해야 된다. 3번 창작자라면 신뢰해야 돼요. 자신의 본능. 4번 믿어야 됩니다. predefine 이미 정해진 기준을 바깥에서. 그 다음 5번 과학자는 포용해야 돼요.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일단은 과학자가 아니라 예술가 위주로 서술이 되고 있네요. 1번이죠. 제한해야 된다. 바로 저 위에 룰이나 프레임워크 같은 거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실 독창성은 소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골라서는 안 되고요. 4번은 바깥이라고 말했으니까 반대잖아요. 프레임워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지. 해야 되지.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린 거죠. 오답으로 많이 골랐네요. 무관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이 오답률 순위 10위. 가끔 그래요. 무관한 문장이 보통 쉽게 나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정답을 날 때가 있는데 자, 문화적인 저장 그리고 전달은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성취하도록. 무슨 일을 성취하도록? 그 지식을 전달한 다음에 패스, 전수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로. 근데 그것이 민즈 수단인데 DNA 이외의 수단으로. DNA로만 전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 엔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기법들을 계속 개발했는데 기억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교육을 통해서 뭐 등등. 그 다음에 무슨 동굴이 나오죠? 그 동굴은 인간이 리턴 돌아갑니다. 세대가 지나고 계속 그러면서 협업을 해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우리 손자 계속 그게 여기서 협업이죠. 그럼 이제 소재가 대충 나왔고요. 각각의 세대 예술가들
이런 기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또 예전 세대에서 했던 작업도 계속해. 그러면서 보존하고 또 향상시키고 자기들의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복원하는 거죠. 손상된 동굴 벽화를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혼란스럽다. 4번 우리에게 어떤 생각? 인간이 작업을 싱글 시스템, 동굴의 단 하나, 즉 동굴이라는 하나, 동굴 벽화 이런 것만 가지고 거기서만 작업한다는 게, 그것도 수천 년 동안 한다는 게, 그것도 똑같은 스타일로 한다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다. 하고 나서 그러나가 나오는데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초창기 인간들, 옛날 그 원시인들이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인프런스 중요성, 저장하고 나서 그 지식을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거. 지금 보시면 4번을 많이 골랐는데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정말 많이 거리가 멀죠. 동굴 벽화 복원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몇 년 전에 그랬느냐 이런 거. 근데 4번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지식을 전달하고 보존하고 다 같이 한다는 말은 없어 물론. 하지만 잘 보세요. 5번의 그러나가 3번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해봐요. 동굴 벽화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 초창기 사람들이, 그럼 여기 초창기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4번이 필요해요. 3번에서 어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4번에서 한 가지 시스템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뭔가 인지하고 있었다, 의식하고 있었다, 지식이라는 걸. 그래서 그러나를 이용한다기보다 그러나가 4번에서 필요하다는 것만 안다면은 4번은 안 고를 수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실전력이죠. 조금 귀찮지만 됐나요? 이제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36번이 정답률 44%, 오답률 순위 3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요. What would the language be like? What과 be like가 쓰이면은 어떠냐 이거죠. 언어가 어떨까? 만약에 그 언어가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단순화나 일반화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볼까요? 있을지도 모른다. Super intelligent. 엄청나게 똑똑한 어떤 being이라는 게 존재고요. race가 뭐 인류 같을 때 말하는 데 어떤 종이라고 할게요. 그런 언어를 알 수도 있는 어떤 되게 똑똑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돼요. 사실상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든 이런 이름들 일단은 여기서 언어가 나오긴 하거든요. 단순화가 없으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 그 단순화가 없는 언어를 뭐 알 수 있나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using the same word,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을 하고 있죠? 정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C번 보면은 그것은 어떤 언어일 것이다. 어떤 언어냐? 모든 단어가 적절한 known, 명사인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일단 첫 머리만 좀 봤는데 여러분 어떤 걸 먼저 고르셨나요? 자, 이제 그냥 마저 읽어볼게요. 굉장히 똑똑한 어떤 존재가 그런 언어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 해도 근데 모든 걸 알아야 되거든. 이름을 알려면은 이름이 어디 나오긴 하죠. 인간의 언어는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더 적은 이름들, 그 다음에 정확성이 상실되는 거. 하지만 기본적인 어휘,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단지 컴프로미스 타협은 아니야.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지 능력과의 타협은 아니야. 그러니까 fear name을 한 게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마저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물에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정보 전달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달라 보이는 사물들을 다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거는 대절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뭐 달에 8개고 거미줄 짜고 이런 거.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만약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 개별적인 이름들을 다 붙이면 그러니까 달이 8개고 거미줄 치는 애들을 다 거미라고 부르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거미들을 다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은 걔네들이 뭔가 공통점 찾기 힘들 것 같네. 그죠? 그것은 언어인데 모든 단어가 적절한 명사를 가지는. 자, 당신은 gloss over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아.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냐면 뱀이에요. 약간은 다른. 그러니까 뱀들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뱀은 다 이름이 있어야 돼. 게다가 모든 어떤 사건들은 다 그 verb, 동사가 있어야 돼. 왜냐면은 모든 사건이 다 뭐 하진 않아? 생각이나 춤추는 거 이러는 게 identical. 똑같진 않으니까 다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 거. 뭐 thinking이라고 부르고 dancing이라고 부르고 talking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뭐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그러면 단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서가 없는 게 아니죠.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simply나 generally 안 된 언어는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 C번이죠. 아마 그것은 모든 단어에 명사가 있고 또 모든 occasion에 뭐죠? 동사가 있는 이벤트에 동사가 있는 걸 것이다. 그렇게 일단 대답을 하고 나서 A번 보시면 그런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ame이 나오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또 이런 이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했었으면은 아마 조금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C에서 한번 B로 가볼까요? 모든 단어에 명사가 있고 모든 단어에 동사가 있어. 똑같은 이름을 다른 사물에 이용해서 정보를 뭐 전달한다. 관련성이 없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연결 안 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모르겠죠? 그 다음에 엄청 똑똑한 존재가 그런 언어를 알지도 몰라. 그러면 엄청 똑똑한 존재가 알만한 언어 얘기. 그 다음에 또 모든 이름들을 알려면은 뭐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말이 물론 여기도 스파이더도 이름이고 여기도 뭐 이름 나오고 하지만은 아마 C번에 있는 뭐 이런 걸 이름 붙이는 거 뭐 네임 이런 얘기랑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그래서 뭐 모든 모든 말의 명사, 모든 사건의 동사가 다 있으면은 아마 단어가 많아지겠네? 그 많은 단어를 슈퍼 인텔리전트 해야지만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인간의 언어는 다른 방식이 있단 말이야. 더 적은 이름. 여기서 이제 더 적은 이름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B번, 서로 다른 사물의 똑같은 이름. 그러니까, 뱀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묶어서 뱀 카테고리 뱀 이렇게 묶어주는 순간 정보 전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더 적은 이름. 스파이더 A, 스파이더 B 다 각자 짓는 세퍼레이트 네임 필요 없고 그냥 그거를 더 적게 줄여서 바로 여기서 줄여서 이름 짓는 게 바로 simplification, generalization 얘기거든요. A에서 B로 이어지는 고리가 보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쭉 내려가서 4번 C, A, B로 가는 고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오답이 2번하고 5번이 맞네요.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은 더 헷갈렸을 것 같지만 정답률은 조금 더 높은 뭐 그래봤자 몇 프로 차이지만은 37번을 보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자기가 스스로 규제하는 것은 suggest, 제안되었어요. alternative, 대안이 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은 tech industry, 기술 산업이 자, 여기 그다음에 hold to account라는 말을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실전에서는 딱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account는 뜻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뭐 계좌, 계정 이런 거 말고 몇 년 전에 수능에서 이게 빈칸으로 나올 때는 중요성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뜻도 있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책임이란 말도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봐. 책임자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동사할 때가 이제 동사할 때는 차지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책임이거든요. 해명이거든, 해명. 자기규제는 기술산업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뭔가 대안적 방법. 대안적 방법이라는 거 또 다른 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A번에도 벗으로 시작하고요. B번에도 벗으로 시작해요. 오히려 이렇게 연결사가 많은 게 더 혼동스럽죠. 그러나 결과가 없이 그것들을 위반한 거에 대한 결과가 없이 이 차터들은 toothless, 이빨 빠진 뭔가 소망의 진술일 뿐이래. 기술 산업은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믿어라 그래요. 하지만 blind trust, 맹목적인 신뢰죠. 맹목적인 신뢰는 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사나 변호사를 거번하는지. 자, 테크는 예외예요. 왜 그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외다.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네. 그러나죠. 자, 테크 쪽의 로비스트, 로비 활동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뒷돈 되고 자기네 이익 챙길 이익 집단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는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 의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단 C번 few, 부정이죠. 거의 결과가 없어요. 심각하게 도덕적인 실패해도 어떤 fear, 두려울 것도 없어. 정지 먹는다 그러나? 에 대해서 struck off는 이제 뭐 자격 박탈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업하면 안 돼. 정부에서 딱 못 박아버리는 뭐 3개월 영업정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최근의 연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본다는 말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경험했던 얘기죠. AI Ethics Charter 헌장의 폭발적 증가. 근데 그것은 채워져 있죠. 좋은 의미를 가지는 제너럴 뭐 일반성, 책임 있는 사용, 파워풀 컴퓨터에 대해서. 자, 그럼 해볼까요? 일단 하나가 나왔죠. 여기서 이번에 These Charter라고 말한 게 바로 C번에 AI Ethics Charter밖에 없잖아요. 단어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더 쉽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는 확실하게 나왔어요. 또 하나, 그것들을 위반한다? 네, 역시 이 차터들을 말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요거 확인되시죠? 문제는 B죠. B가 얘네보다 앞에 있는 게 어울리는지 뒤에 있는 게 어울리는지 박스 보시면 자기유지라는 거는 테크 인더스트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 하지만 테크 로비스트들이 이 용어를 쓸 때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B가 제시문에서 이어지면 돼요. 그 다음 또 보시면은 B에서 C로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연결고리가 없진 않죠. 의학 분야하고는 다르게 mandatory, 의무적인 윤리적 자격이라는 건 no, 없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는데. 그 다음에 code of conduct, 역시 이제 뭐 규범, 행동 규범 이런 것도 no, 없어. 없대요. 그 다음에 의무도 없어. put A ahead of B면은 B보다 A를 앞에 두는 거잖아요. 회사의 이익보다 일반 대중을 우선시해야 되는 의무도 없다. 여기에 계속해서 무슨 자격 의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게 바로 도덕적인 건데 그런 도덕성을 위반한다고 해도 뭐 이런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지 않다는 얘기로 B에서 C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어야 하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장 넣기는 정답률이 40%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사실 40%대면은 아주 많이 망친 건 아니에요. 전체 그 추세를 봤을 때는 20%대, 10%대도 있었는데요, 뭐. 하지만 그건 남 얘기고 우리대로 갑시다. 문장 넣기는 사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 게 좀 필요한데 일단 38번 같은 경우는 지시사의 활용, 지시사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단절되는 부분, 읽다가 뭔가 앞뒤가 안 연결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뭔가 갑자기 반대 얘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내용 파악 안 되면은 소용없죠. 대안이 되는 견해는 아까도 나온데 뭐냐면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하는 거예요. sensation,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뭐 느낌을, 그리고 얼굴 표정. 근데 그것을 오직 뭐 할 때, 오직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단어를 첨부할 때만 우리는 만들어내죠. 뭐 하기보다는 물려받기보다는 뭐를 감정적인 개념 같은 걸.
자, 이런 얘기가 어디 들어갈까요? 첫 문장. 우리는 감정을 경험하자 다른 몸의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신난다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인지하는데 다른 사람의 표정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prominent, 한 가지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요. 고정된 기본적 감정. 보편적으로 누구나 있는 뭐 밑에 말하는 뭐 행복, 슬픔 이런 거. 그 다음에 just 접속사 뭐처럼 우리가 단어 gravity란 말을 붙이는 것처럼 어디에?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 뭐 사물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중력 법칙 있잖아. 하처럼 우리는 역시 단어를 첨부하는데요. 바로 이런 타고난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의 이용이 일단 가능하면 했는데 여기서 지금 2번 고른 학생들이 많은데 이 타고난 보편적인 감정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얘네들이잖아요. 2번에 문장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다음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카테고리 만들 수가 없어. 얼굴 표정을 뭐 하는 것으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뭐 할 때까지? 렉시콘 밑에 있죠? 감정의 어휘를 습득할 때까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안 배우면 저런 뭐랄까요? 이제 얼굴 표정을 갖다가 분리를 못해요. 그런 단어들, 바로 이 앞에 있는 감정 단어들이 있기 전에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야? 우리가 angry라고 sad라고 보는 그런 얼굴들은 모두 다 그냥 unpleasant해요. unpleasant 얼굴들을 이렇게 사이사이하게 구분하는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단어를 습득해요. 이런 여러 종류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제 관찰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컨셉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감정들을 배치시킬 수 있는. 아, 똑같이 unpleasant지만 얘는 angry고 얘는 뭐 sad구나. 구분을 할 수 있는 단어 기준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답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은요, 대안이 되는 견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프라미넌트 아이디어와 뭔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아까 말했죠. 여기서 나오는 베이직 이모션이 바로 this innate emotion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하나의 프라미넌트 아이디어 대세.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alternative, 거기에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 얘기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감정에 얼굴 표정에 단어를 붙일 때만 우리가 인지한다 이러면 나오잖아요.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특히 여기서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게 앞에서 말하는 innate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얘기랑 다르다는 것도 한 번 더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단어를 붙여야지만 인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얘기는 우리는 이미 뭐 구별된 감정, 이미 태어나서부터 구별되는 이런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앞부분은 거기에 그냥 단어 붙이는 것뿐이고 여기서부터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 뭐 감정 구별 자체가 안 된다는 걸로 논리가 완전 바뀌었죠. 아까 말했던 반대 논리 이런 게 이제 푸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번인데 아이들이 똑같은 얼굴 표정이지만은 그게 다른 감정이라는 거를 구분 못해 뭐 하지 않으면 단어가 있지 않으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직 단어를 어태치 해야지만 얼굴 표정이 구분된다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거거든요. 4번의 서치 월드는 아까 말했던 요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이유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39번을 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장이 있지. 34%네요. 20%대는 아니네 그래도. 박스 보시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럼 앞에서 뭔가 시간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록 개인들은 노력을 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를 think스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동기적 목표는 bias, 동사로 쓰여서 편견을 가지게 한다. 그들의 어떤 사고 과정 그리고 그들의 추론 과정에 편견을 가지게 한대요. 모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행동한다. unbiased, 전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대부분은 우리 모두는 자신을 보는데요. 비슷하게 봐야 blindfolded, 눈을 가린 이 자유여신사.
그 자유연신상이 평가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편견 없이 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나는 편견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공정한 것 같은 합리성이라는 게 실제로는 일러스트 밑에 있죠. 사실은 인간에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오토마틱 파일럿, 자동 조종 장치인데 뭔 소리냐?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행동을 하죠. 어떤 성찰 없이 더 자주 뭐보다 그들이 케어풀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바로 이 리플렉션 없이 행동하는 거는 오토파일럿,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코인 자주 나오죠. 새로 만들어낸 거에 용어를 동기 추론이라는 걸. 근데 그건 뭘 설명하냐면은 이 현상을 그런 다음에 설명하는데, 비록 사람들은 well thought, 생각을 깊이 했던 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증거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디죠? 잠깐만요. 그 과정은 모두 다 오염되어 있어요. 동기에 의해서. 그 동기는 알려지진 않은 거. 사람들의 동기라는 거는 그들을 다이렉트,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더 주의 깊게 attend to, 관심 주도록 어떤 정보에는, 그리고 다른 적절한 팩트는 무시하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이어스죠. 혹은 다른 어떤 스트레이트 전략을 이용해요. 정보를 평가하려고. 어떤 정보냐면 they prefer to be correct. 그들이 prefer, 원래는 pref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오형식이었던 거거든요. A가 to 부정사하기를 바란다 이거거든요. 그들이 옳기를 바라는 정보. 근데 또 동시에 되게 비판적이에요. 결함에 대해서. 정보의 결함. 무슨 결함? 그들이 정보냐 무슨 아까랑 똑같죠? 그들이 틀리기를 원하는.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어디가 어울릴까요? 1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오토매틱하다고 그랬거든. 그 대부분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번과 3번으로 압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까 2번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토매틱에 대한 설명을 즉 다시 말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동기 추론. 여기서는 리플렉션 없이 행동한다고 그랬거든. 케어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그게 동기적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 현상 이건가? 이 현상이 요건가요? 성찰 없이 생각하는 거? 문장을 또 잘 봐야 되죠. 3번 좀 길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바이어스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록 뭐 웰소트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오염이 된대. 여기서 그러면 바이어스가 나왔냐? 나오진 않았죠. 바이어스는 그 밑에도 단어가 나오진 않았는데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떤 정보에는 더 관심을 주고 다른 거 무시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바이어스를 설명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4번에 들어가야 되느냐? 3번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동기 있는 추론이라고 했거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록 웰소우트 하려고 하지만 그랬잖아. 하지만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웰소우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기는커녕 테인트가 이루어진다고, 오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바이어스를 말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말하는 오토매틱 파일럿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을 골라야 되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지금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만만치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0번 요약을 보시면 앞에서는 메타 알고리즘 나오고 인간이 알고리즘 만든 거 나오는데 중요한 거 보면은 이론적으로 소유권, 아이디어 소유권은 본질적으로는 커넥트 연결되죠? 예측 가능성, 그 결과, 즉 지적인 통제.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같은 것도 소유권이 있을 때는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absence 없어.
인간의 통제가 없을 때 소유, 알고리즘 과정에 대한 소유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be credited to 그러면 알면 좋은 수거죠. 크레딧이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 주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장치. 바로 알고리즘 만든 장치, 컴퓨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은 그 알고리즘이 메타 알고리즘으로 발전해서 스스로 AI처럼 자기 학습이 되는 순간부터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디바이스 컴퓨터가 AI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새로운 개념, 지적 소유권 이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메타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결과를 만들어. 그 결과는 인간 프로그래머가 예측을 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는 소유권이 컴퓨터에게 뭐하냐 이건데 attribute A to B가 A를 B의 것으로 귀속시키다 이거잖아요. 1번일 수밖에 없고요. 장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1번. 일단 41번 제목도 정답률이 60%니까 높진 않은데 42번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봅시다. 문학적인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챌린징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불가피하게 번역에서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어학 능력을 소유해도 남의 나라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루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그냥 단어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공부하는 지문들은 좀 학술 지문이 많다 보니까 그대로 1대1로 번역해도 크게 루스가 없긴 해요. 근데 문학 작품은 달라요. 미국인의 글을 우리나라 사람이 읽을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도 또는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다고 그래도 전달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물론 반대도 있죠.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전달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바로 그런 챌린지는 영감을 줄 수 있죠. 창작을 한다고 할까? 창조 작업을 하는 재번역. 근데 그 번역은 프로스펙트, 전망 같은 거, 게인. 이 오히려 루스가 아니라 번역상에서 플러스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근데 그런 어떤 그 열망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죠. 세탁기 매뉴얼 그 설명서는 똑같은 챌린지를 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노하가 뭐야? 또한 뭐하지 않아. 또한 그것이 영감, 똑같은 창작의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의문문이죠. 어디에?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문학과 비문학 언어라는 그 반대 개념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위치시켜야 될까? 철학 언어. 이 글에서 이건 철학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문문인데 혹시나 철학은 피하기를 원할까? 번역할 때 경제? 이걸 그대로 경제라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은 뭔가 이익을 추구해. 번역에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의 어떤 손실의 위험이 있어. 그런 거를 피하기를 원할까? 라고 했어요. 이 이코노미는 밑에도 나오는데 경제라고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만드는 것, 즉 효율성이죠. 그럼 효율성이란 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번역하면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축소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그 다음 철학은 소망하자 그 진실을 전달하기를 인컨택트, 손상되지 않고 아무런 루스가 없이 철학은 그리고 또 개인도 없어. 최소한 헤지테이트, 망설일 수 있어요. 뭐 하기를? 진실을 전달하기를. 번역에. 뭐 하지 않고 clarification, 추가적인 명확함 없이. what a gain, 개인이 뭘 의미하는지, 깊이 있는 개인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중부정을 썼거든요. 이중부정. 명확함이 없이는 제공하기를 망설인다. 그럼 뭐가 돼요? 명확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지가 않네? 전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걸 기본 조건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죠. 뭐에 문제가 될 수 없냐? upsetting이라는 말 상쇄시키는 거예요. 스타일의 상실 이런 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문제 말고, 그러니까 멋지게 쓰는 이런 거 말고, 상실이라는 거, 철학이 두려워하는 상실이라는 거는 의미의 상실이지. 그 다음에 또 진실의 컴프로미스도 앞에서는 타협이지만은 여기서는 손상이라는 뜻으로도 이것도 선생님 말 강조하죠. 따라서 철학은 거부할 수 있어요. 놓여지기를 어디에? non-literary, 비문학 원어 쪽에.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stylish가 전혀 필요 없는 언어. 마치 수학처럼. 그래서 no, 그 어떤 번역가도 재촉받지 않아요. 뭐 하도록? 무례하고 대담한 행동, 창의적인 rewriting 하도록. 철학이죠. 철학에서 번역하는 사람은 rewriting, creative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네 지금. 만약에 철학이 바란단 말이에요. 자신의 범위를 늘리고, 그 다음에 피하는 거, 제한당하기를. 어떤 종교 같은 거에 이런 걸, 그런 걸 원한다면, 그 철학은 뭐가 필요해? 번역, 모델. 그 모델은 전달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진실을 세상에. 그때 뭐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변동 없이. 루스 게인. 아까 말했죠? 경제적인 변동이라는 걸 축소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빼버리기 이런 거를, 효율성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100% 전달하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어휘부터 풀어볼까요? 정답은 diffuse. 다시 볼까요? 철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걸, 진실이 날아가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문학적인 거는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문학과 비문학 중 철학 언어는 어디다 둬야 될까? 물어보고 나서는 지금 얘기한 거는 문학 쪽은 아니라고 했지. 문학 쪽은 아니니까 비문학 쪽으로 가야죠. 거부하면 안 되죠. 됐죠? 그래 구조상으로는 이쪽 저쪽밖에 없으니까. 제목으로 가볼까요? 정답은 2번이죠. 철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장문도 볼까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2번에서 두 형제가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룰이 있어. 같은 가족에서 한 명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나서 제임스 그 형인가? 형이 설득하러 갔죠. 간 다음에 A번 데니얼 모르게, 동생 모르게 가가지고는 제 동생 잘하는데 뽑아주세요. 근데 또 데니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카미티한테 갔죠. 근데 여기서 he가 바로 데니얼, 나머지는 제임스죠. 가서는 그 다음에 D번 제임스가 가고 나서 그 머지않아 데니얼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시간 흐름 보이시죠? 형을 뽑아주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마지막 selflessness 알면 좋죠? 이타심, 자기만 이기심 바라지 않는 거죠. 결국은 예외적으로 둘 다 합격시켰다. 끝. 그래서 43번은 C, B, D로 가야 되고요. 44번에 C만 데니얼, 45번에 4번이죠. 제임스보다 데니얼이 먼저 간 게 아니고 제임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데니얼이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3월에 치러졌던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설을 드렸고요. 다음 모의고사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